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4월 10일 중공시장 감독 청구군 마윈의 알리바바가 시장을 농단했다고 해서 182억 인민폐 벌금에 처했습니다. 2019년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의 4%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이지만 오히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동안 당국의 건전한 규제 없이 성장해 왔다면서 관리 감독 기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맞을 매는 다 맞았다. 또 무슨 제재가 있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다음 타깃이 알리바바 사내 미디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란 얘기입니다. 3월 중순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베이징 당국이 원하는 것은 알리바바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진정한 위력은 미디어입니다. 알리바바와 마윈이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자산은 광범위합니다. 인터넷 논단과 매체, 영화사, 소셜미디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알리바바 영화사, 인터넷 영상 플랫폼 여우쿠 등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 당국은 알리바바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매각을 거론했고 중공 기업이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903년 홍콩의 영국 식민지 시절 창립된 오래된 영자지입니다. 외교관이나 은행가, 홍콩의 외국인을 독자로 거느린 언론 자유의 전통적 보루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원래는 호주의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덕 소유였었는데 1993년 말레이시아의 화교 거부 구어허니이 29억 2천만 홍콩 달러어치 73.99%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구어허니는 리카싱과 비교할 만한 아시아의 거부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제당 시장의 80%, 세계 설탕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어 아시아의 설탕왕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어허니는 아시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입니다. 그가 소유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은 아시아 안보 서미트도 유치했고 결정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당시 중화권에서는 정치 경제를 관통하는 설탕왕 구어허니의 실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3대 총리를 지낸 툰 후세인 온과 학창시절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또 싱가포르 래프스 칼리지를 다니면서 싱가포르 리쿠아니 수상과도 상당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싱가포르 총리가 모두 그의 친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대 화교 거부로 마하티르 총리의 내각 고문도 지냈습니다. 전체 화교 거부 가운데는 세계 4위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그의 집안은 중화권에서 현대판 강희 왕조라고 부를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공에 가장 먼저 뛰어든 말레이시아 화교 거부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어허니는 아주 대단한 투자 스타일을 가진 인물입니다. 6.25 사변 이후 미국과 중공이 적대국이 됐을 때 설탕을 중공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최고 지도자와는 두루 친합니다. 홍콩 특구의 덩전화, 캐릴람은 물론이고 장저민 시진핑과도 밀접합니다. 또 리카싱과는 투자 스타일이 확연히 다릅니다. 리카싱이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중공 대륙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는 오히려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구어허니는 미디어 산업에 그다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사들인 것은 베이징 당국, 정확하게는 장저민의 상하이 빵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어허니는 장저민과 각별했습니다. 1989년 육사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각국이 중공 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났지만 구어허니는 오히려 대중공 투자를 늘렸습니다. 중국 경제 주간에 따르면 1989년 8월 중공 총서기 장저민은 구어허니 가족 전체를 띠아오이타이 국빈관에 초대해 식사를 하고 감사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장저민은 그에게 서방의 제재가 어느 정도 되면 끝나겠느냐, 2년 정도면 되겠느냐고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알리바바 집단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집단과 협의를 맺고 지분을 자기네들이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닝 포스트는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인지 2016년 9월 모닝 포스트의 중문판 난화 자오바오는 차단됩니다. 영문판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무사했습니다. 2017년 7월 21일 중화권 전문가 청샤오농 박사는 VOA에 출연해 내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출자를 하긴 했어도 이 신문의 편집 경영권은 홍콩 마카오의 공산당 손아귀, 그러니까 베이징에 누군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시진핑과 그 측근들에 관한 내밀한 사안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19일 중공 19대의 격전이 활발할 시기에 이 신문은 시진핑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리짠수가 부정 축제를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거부 차이화보가 홍콩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주소에 리첸신도 거주했습니다. 바로 리짠수의 딸이었습니다. 다음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보도를 내렸습니다. 외부 기고자가 쓴 글이라면서 은근슬쩍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시진핑의 간을 본 겁니다. 청샤오농 박사는 이와 관련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배후에는 장저민의 신복 정칭홍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샤오농 박사는 반시진핑 세력인 상하이방이 장악한 홍콩 마카오에서 시진핑의 칼끝을 겨눴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정보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중공 19대가 끝나기 며칠 전인 2017년 10월 21일 이 신문의 전 총편집 왕샹웨이는 확정되지도 않은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리커창, 왕양, 왕훈인, 짜올러지, 한정, 리짠수였는데 며칠 뒤 공식 발표 명단과 오차가 없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샹웨이는 또 같은 해 12월 2일 보도에서 왕치산이 2선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가 실질적인 중공 권력의 2인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왕치산은 201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올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중공 권부 관련 보도는 예언자 수준입니다. 2017년 12월 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시진핑이 역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역사가 그를 만들었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용꼬리 위에 앉아 득이양양해하는 사파까지 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3월 24일에는 왕샹웨이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우려를 더하는 시진핑의 개인 숭배, 중국은 마땅히 관제 매체의 선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공 군내에서 시진핑 주석 어록을 내고 있는데 이는 문혁식이 모 주석 어록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개인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왕샹웨이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총편집장을 지내기 전 중공의 영문판 대외 선전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에서 일했습니다. 또 지린성 정협위원을 지내고 지금은 전국 정협위원입니다. 1993년에 홍콩으로 이민을 간 뒤 96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입사해 2012년 총편집이 됐다가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왕샹웨이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꾸준히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을 지냈던 제스퍼 베커에 따르면 왕샹웨이는 홍콩 주재 중공 관리에 늘 연락을 취하며 신문 지면에 무엇을 쓸지 그들의 의견을 구하게 됐습니다. 중공과 관련된 기업과 정치 권력 커넥션,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와 술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다단한 스토리는 중공뿐 아니라 홍콩, 그리고 동남아시아와도 얽혀 있습니다. 중공 권력 투쟁의 맥을 나름 짚어드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